안녕하세요. R6 마크 3에다가 2870 렌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2870 흑계륵 렌즈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쭉 동영상 성능하고 이미지하고 촬영을 쭉 해봤는데 전 구간 단렌즈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러리스 카메라의 선택. 캐논이냐, 캐논이 아니냐. 네, R6 마크 3하고 2870 렌즈를 마운트해서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굉장히 화질이 좋네요. 전 구간 단렌즈급이라고 하던데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예전에 2405 F4 L렌즈를 썼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것도 충분하다 생각했는데 이거 배경 달림이 상당합니다. 네. 그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게가 가볍잖아요. 가벼운데 화질이 좋다. 그리고 저는 사실 2405 렌즈를 꽤 오랫동안 썼었는데 특히 이제 RF 2405 렌즈는 너무 무거워요. 700g은. 그래서 이게 한 485g인가요? 무게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가벼운 무게와 그다음에 전구간 단렌즈급이기 때문에 여행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굉장히 좋은데, 네, 이거 뭐 캐논이 일 냈어요. 네, 이거 하나면 여행으로는 손색이 없고 디지털 컨버터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죠. 그런 걸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예, 지금 다양한 필터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R6 마크 3가 좀 무거운 편이죠. R8에 비해서는. 근데 이제 밸런스가 오히려 잘 맞아서, 이게, 요 렌즈랑 궁합도 생각보다 좀 잘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캐논이 확실히 미러리스로 들어와서는 조금 더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이 카메라가 예전에 M 시리즈 미러리스 쓸 때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하고 편의성도 굉장히 쾌적하고 터치감도 좋고 모든 면에서 아주 만족한 데다가 사실 2.8 전구간 단렌즈급의 이런 줌렌즈는 제가 M 시리즈에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 전문가급으로 넘어오면서 많은 유저들한테 조금 고퀄리티의 줌렌즈를 선사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것저것 찍은 사진들이 몇 가지 한번 올려보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집중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르게 사진만 찍으려고 미러리스를 사진 않으시죠. 카메라 동영상 촬영 때문에도 많이 쓰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카메라가 제가 볼 때는 캠코더 역할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영상으로 찍은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여기 컬러 필터가 되게 이번에 새로 들어왔죠. 픽처 스타일의 컬러 필터가 들어왔는데 이 여러 가지 필터로 제가 쭉 한번 촬영을 해봤으니까 한번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주로 영상을 다 16mm로 담았습니다. 특히 이 영상을 담을 때 굉장히 화각이 쾌적합니다.
컬러 필터를 하시려면 로 파일은 찍지 않아야 됩니다. 설정 같은 것들 좀 잘 만지시면서 좀 쉽게 손에 익게 만드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메뉴도 한번 살펴보겠지만 여기 이제 즐겨찾기 메뉴가 있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좀 저장해 놓으시면 편한 메뉴들을 쉽게 이제 찾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다니시는 분들은 요 정도 궁합이면 제가 볼 때 예전에 확실히 이제 그 오디마크 3보다 훨씬 가볍고, EOS M5는 사실은 조금 남자가 쓰기에 좀 작고 좀 아담했죠. 렌즈가 마땅한 게 없었는데 그 중간에 절충선을 좀 잘 찾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 정도면 예, 전혀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16mm 요 단렌즈를 하나 마운트를 하면 이 제가 볼 때 광각 렌즈가 아쉬울 때 2070 렌즈에서 광각단이 아쉬운 건 대부분 요 16mm 화각인데요. 요게 과연 얼마나 많이 쓸까? 저는 예전에 광각 렌즈를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1740. 근데 진짜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어디 그 지인 초대를 받아가지고 어디 리뷰를 해달라고 해서 웨딩홀에 갔었던 적이 있어요. 1740 하나만 들고. 근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실내만 찍고 말 게 아니라 다양한, 특히 이제 맛있게 음식들을 찍어야 되는데 광각 렌즈로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확실히 이런 표준 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제 표준 줌을 메인으로, 줌 렌즈를 메인으로 들고 다니신 다음에 넓게 찍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실내 같은 데서 전반적인 어떤 그 환경을 스케치하고 싶을 때 있죠. 16mm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사진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이게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사실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인물을 정중앙에 놓고 찍으시면 훨씬 더 쾌적하게 인물도 살고 화면도 살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렌즈도 굉장히 아담해서 뭐 그 영상 촬영으로 이렇게 브이로그 같은 거 찍으실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영상을 찍을 때, 이럴 때도 좀 쾌적하지 않을까.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해서 영상을 찍을 때도 굉장히 확실히 쾌적합니다. 이렇게 해서 찍을 때 굉장히 쾌적하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조합은 16mm 렌즈하고 줌 렌즈, 단렌즈, 줌 렌즈 두 가지만 있으면 제 생각에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실외에서 16mm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상위에 올라가서 전경을 찍을 때 아쉽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상위에서 산 바깥에 전경을 찍을 때 16mm나 이게 광각으로 찍으시면요 다 걸려요. 나무자락에 걸려서 못 씁니다. 그럴 때 28mm 충분하고요. 거의 실외에는 다 이걸로 찍으시고, 그 다음에 28mm, 2.8 줌렌즈니까 2.8 밝기에서는 사실 저녁이나 실내에서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어요. 하나로 다 찍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 뭔가 좀 아쉬울 때, 아니면 본인을 주제로 해서 뭐 셀카를 찍거나 그럴 때 16mm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논에서 나온 여기 삼각대가 있죠. HG 100 뭐 TR 뭐 그거 있죠. 제가 지금 그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28mm 렌즈, 뭐 국민 렌즈죠. 캐논 유저들한테 국민 렌즈고, 저는 사실은 이 렌즈를 처음부터 찜해놨었고 예전부터 되게 애용하던 그런 렌즈인데요. 요 28mm는 뭐 간단하게 출장을 갈 때 카메라 가방에 하나 넣어놓고 갈 때도 필요하죠. 그럴 때도 사실은 16mm랑 이 두 개 가지고 가면 아주 거의 완벽하게 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요 28mm는 디지털 텔레컨버팅 기능을 사용하면 28mm니까 56mm 뭐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가면 현장의 느낌을 담는 데는 뭐 별로 손색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화질도요. 많은 분들이 뭐 이미 28mm 화질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으시죠. 그래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사진용으로는 28mm, 그 다음에 영상용으로는 요 16mm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쾌적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캐논 유저다 하면, 특히 R6 마크 3를 사셨다 그러면 요 2870 렌즈하고 16mm 렌즈하고 28mm 렌즈, 이게 이제 기본 구성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45mm, 452, 45mm 1.2 렌즈, 그게 가격이 굉장히 착하게 나와서 그거까지 이렇게 구성을 하면
스냅이나 뭐 일상을 담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이제 그 렌즈 예약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샵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예전부터 오이만두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오이만두는 그러니까 무난하게 찍다가 뭔가 인상 깊은 샷을 한번 남겨야 되겠다. 뒷배경을 확 날려야 되겠다. 그럴 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저희 딸내미가 저희 가족끼리 다 에버랜드를 갔었을 때 밤에 딸내미가 이렇게 제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느낌에서 사진을 딱 찍었던 적이 있어요. 오이만두로. 그때 그 배경 날림이 너무 이뻤거든요. 네, 그래서 45mm 1.2 렌즈는 아마 캐논 유저한테는 필수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까지 이렇게 구비를 하신 다음에 뭐 새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망원 렌즈도 하나 좀 구비를 하면 좋겠죠. 어떤 렌즈를 사게 될지 좀 여러 가지 고민하고 있는데, EF 렌즈가 사실은 캐논의 서드 파티죠. 그래서 그런 렌즈들 100통 같은 것도 구형 렌즈를 좀 사다가 빈도가 높지 않으면 해서 마운트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살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렌즈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 냉장고랑 로봇 청소기 값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 요거 사실 때 아내분한테도 냉장고랑 세탁기랑 로봇 청소기 한 세트 이렇게 드리고, 전반적으로 쭉 써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요.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2870 렌즈 정도 하나면 충분히 전반적인 일상들을 다 담을 수 있고요. 이 28mm하고 24mm 전혀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을 하면 그 사진을 이어붙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로 쪽으로 조금 아쉬운 정도의 화각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리고 약간 뒤로 한두 발짝 물러서면 24mm도 커버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8mm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쉽지 않았다. 그리고 광각이 필요하신 분들은 16mm 렌즈를 추가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2405 L렌즈하고 2870 요 렌즈하고 가격이 거의 비슷하죠. 화질이 아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촬영을 하시고 즐기시는데 손색이 없고요. 생각보다 묵직하긴 해요. 저는 되게 전반적으로 좀 가볍게 들고 다니고 싶어서 요 구성을 생각을 했는데, 2870이 그 2450 이런 그 왜 번들 렌즈들 있죠.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무게감이 있다. 요거는 좀 기억하셔서 뭐 장기간 여행을 한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 번들 렌즈가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두루두루 찍고 싶다. 여행 전에도 뭐 가족들도 찍고 싶고 뭐 일상도 찍고 싶고 여행 때도 같이 원렌즈로 쭉 모든 걸 해결하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2870 아주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 파워 줌 렌즈들이 있는데, 그 렌즈랑 요 2870 얘기를 좀 해보면, 제가 예전에 이제 후지 XT5를 들고 그 왜 그 18160인가 이렇게 좀 파워 줌 렌즈가 있어요. 뭐 조리개 값이 뭐 5점 몇인가 이렇게 좀 가변 조리개였는데, 그거 밖에서 찍으면 충분히 찍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었어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는데 거기 그 지역에 동굴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렌즈를 마운트를 하고, 그때 단 렌즈는 안 하고 그 하나 원렌즈로 그냥 가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야, 근데 실내에 들어가니까 동굴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핸드폰으로 찍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다 대비를 하자면 파워 줌으로 외부 촬영만 찍겠다 이렇게 확실한 상황이 아니라면 2870이야말로 진짜 만능 렌즈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405 L렌즈를 되게 좋아했던 건 그게 4.0인데도 불구하고 실내에서도 굉장히 쾌적하게 잘 찍혀요. 써보신 분들 아마 그런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2.8 렌즈면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이 렌즈 하나면 다 찍을 수 있다. 자, 해외여행 가셨는데 유럽에 갔는데 성당에 들어갔어요. 근데 파워 줌 렌즈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실내에서 사실은 담기가 어렵단 말이죠. 근데 이런 렌즈 하나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2.8이기 때문에 그런 렌즈도 다 찍을 수가 있죠. 그래서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이 렌즈 하나 정도면 충분하다. 화질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코팅이 사실은 2405 L렌즈가 코팅이 되게 좀 뭐랄까 흑소 코팅인가 뭐 좋은 코팅이 돼서 조금 그 컨트라스트가 셌던 것 같은데, 요 2.8 렌즈도 그 빨간 띠만 없을 뿐이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민이 필요 없다. 특히 나는 2405의 그 무게감이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하나로 뭐든지 다 촬영하고 싶다. 단렌즈급 화질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렌즈가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 리뷰 마치고요. 이 렌즈를 선택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